자, 증가함수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좀 이어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199페이지 보세요. 자, 199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와 도함수의 부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박스 보시면 괄호 1번에 f'x가 0보다 크면, 즉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원함수, 원래 함수는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시면 f'x가 0보다 작아요. 도함수의 값이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 우린 뭐한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죠. 감소한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지난 시간에. 알겠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3번의 내용에다가 별표 5개 치시고요. 자,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거기 박스에서 보시면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자, fx가 증가하면, 즉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자,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x, 즉 도함수의 값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네모 치시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반대로 2번에서 보시면 fx가 감소합니다. 아, 원래 함수가 감소해요. 그럼 원래 함수가 감소하면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되니?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건데, 자, 202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202페이지에 개념 1번을 보겠습니다. 지우개. 자, 개념 1번. 자, 개념 1번 보시면은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3차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요. 자, 얘가 문제에서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래. 자,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인데, 얘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면 뭐야?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됐니? 그래서 개념 1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경우 혹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 또는 감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2번이랑 비교를 할 거거든. 개념 2번이랑 비교를 하면서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번은 실수 전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 상황에서 그러면 항상 증가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fx라는 것이 증가합니다. 자,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도함수 f'x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방금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봐. f'x를 구할게요. 자, 그럼 f'x를 구하면 얘는 3x제곱 더하기 2ax가 되고 더하기 2a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되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2차 함수가 항상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죠. 되나?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돼? 판별식 써주면 되겠네요. 판별식. 그죠?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 절반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하면 6a 이렇게 나오는데, 자,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되나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왜냐면 요 그림 자체가, 잘 봐, 요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알겠니? 모든 실수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그림이 어떤 식이 그려져야 되냐? 최고차항 양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아니면 요까진 되겠죠. 접하는 것까지. 되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허근이 생긴다. 즉 교점이 안 생기니까 허근이 생기는 경우. 이게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중근. 접하는 거죠. 접하는 경우는 뭐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게 바로 요런 관계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됐니?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복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은 a가 되고요. 곱하기 a-6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a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됐니? 자, 요게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거부터 갈게요. 36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자, 363번. 문제 보시면 거기 조그만 글씨로도 써져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거지. 되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뭘까라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함수랑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걸 모두 만족해야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하거든. 되니? 자, 그럼 이런 거는 역함수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잘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얘는 내가 동일한 선상에서 어떤 y라는 값을 그냥 편하게 k라고 이렇게 잡아봤을 때 여기도 y값이 k고 여기도 k고 여기도 k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x의 값이 여기를 알파, 그 다음에 x의 값 여기를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값을 감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x값이 서로 어때? 다르죠. 그죠? 자, x의 값이 서로 다른데 함수값은 어떤 거야? 함수값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되니? 아, 이런 거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알겠나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1대1 함수는 x의 값이 다르면 y의 값도 무조건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함수야. 그걸 1대1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겠지? 되니?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얘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아, 역함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럼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역함수가 존재하나?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가는 거야. 오,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잘 보세요.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 x값 하나만 대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도 x값 하나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도 x값 하나만 대응되지. 그지? 아,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 1대1 함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물론 1대1 대응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아, 그럼 이런 얘기예요, 결론. 여기까지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럼 수투에서 새롭게 배우잖아. 그지? 그럼 수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 거기다가 메모를 좀 합시다.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조건. 뭘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결국 이게 수투에서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아,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을 봤더니 잘 봐.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네. 오, 얘는 증가 감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 감소가 안 바뀌죠. 됐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수학2에서 1대1 대응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 뭐다? 모든 실수에서 뭐 하면 된다?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한다. 그럼 얘는 이제 증가할 때는 이거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겠죠.
반대로 항상 감소하는 경우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겠죠. 이때. 되나요? 그럼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한다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모든 실수에서 항상 감소한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현이고 따라서 363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였지. 자 갈게요. 함수 fx라는 게 있는데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3ax가 뭐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f'x라는 것을 자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시면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3a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가 나오겠지. 되니?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항상 어떠면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항상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로. 알겠니? 그러니까 개념 1번에 나왔던 표현, 저 개념 1번에서 풀었던 표현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서로 어떻다?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앞에 개념 1번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었죠? 판별식이 절반에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짝수 판별식 쓰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가 나오는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시면 a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값. 상수의 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3. 해서 1번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 기출문제로도 몇 번 종종 나오는 건데 어렵진 않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인데 그럼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항상 감소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게 만드는 조건이 바로 f'x라는 도함수죠. 요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페이지 내용.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네. 개념 2. 자, 개념 2번을 보시면 얘는 주어진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아까 1번에서 봤던 거는 모든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한데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다 라고 했다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는 뭘 갖다가 판단하냐? 얘는 쓰세요. 얘는 말 그대로 주어진 함수에서만 보면 되니까 2차 함수의 최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증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주어진 범위에서만 증가 감소를 하면 되는 건지 요 두 개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 익힘 2번에 1번 정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개념 익힘 2번에 1번 보자. fx라는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래. 그럼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면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뭐 하도록? 감소하도록. 되니?
이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요 범위에서. 아, 그럼 얘를 가지고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볼까 라는 건데, 얘는 앞에서 했던 개념 1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개념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가 돼야 되니까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3까지에서만 감소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1부터 3까지에서만 감소하면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증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아까 개념 1번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됐죠? 왜냐면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또 생기니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요 상황에서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1부터 3까지에서 요 사이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아,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지. 문제 조건이랑 맞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모든 실수에서 항상 증가해야 된다, 항상 감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1과 3 사이에서만 감소하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자, 미분을 일단 할게요. 그럼 f'x 미분하시면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죠. 됐니? 근데 우리 아까 1번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거를 가지고 판별식 썼죠.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얘는 판별식 쓰면 안 돼. 알겠니? 어떤 그림이 나오면 되냐면 1부터 3까지에서만 감소, 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이런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잘 봐. 얘가 얼마냐? 얘가 1이야. 요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죠. 되니? 그러면 1이라는 값에서 3까지 사이에서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되니?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잘 봐. 3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해봐. 이게 3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얘는 음수인 부분도 있지만 양수인 부분도 생기죠. 그러면 이 문제 조건이랑 맞아 안 맞아? 안 맞네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감소해야 되니까 f'x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3이라는 것의 위치가 이쯤에 있어야, 요쯤에 있어야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사이에서 전부 f'x가 음수값을 갖겠죠. 즉, 되나요? 그럼 음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원함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1이라는 값도 대입을 했을 때 음수여야 되고 3이라는 값도 결국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되니?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부터 3까지에서 갖는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값도 전부 다 어떻게 될 거야? 나머지 값도 전부 다 0보다 작을 거다 이 얘기죠. 이해되나?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값도 당연히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이 뭐겠냐? 3을 대입해도 되겠죠. 왜? 1이라는 게 꼭지점의 y좌표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f'3은요. 3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여기다가 3 대입하면 18 플러스 2a가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9가 나오고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a라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끝났죠. 희태 고개 들고, 정민이도 눈 뜨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개념 1번과 개념 2번을 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거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 207페이지 봐봐.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보시면 갑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라고 해서 별표 치라고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풀 건데, 자, 극대극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시 복습. 자, 결국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그랬죠. 수토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함수가 다항함수인데, 그 다항함수에 대한 극대극소를 판단할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3차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잘 봐. 요 지점 F 프라임 알파는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베타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되나? 그래서 극대극소 찾을 때 내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 도함수 값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고, 되나요?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할 게 뭐냐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요 지점이 0이에요. 요 지점이 0인데 여기가 뭐예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네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됐어? 자, 그다음에 요 지점은 뭐예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죠?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극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니? 그럼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여기. 얘 몇 차 함수인가요? 이런 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는 뭐냐? 얘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봐.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지? 근데 왼쪽은 뭐 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증가로 바뀌죠? 그러면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네? 그러면 요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극소점이 뭐랑 똑같은 거야?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랑 똑같다는 거죠. 되나요?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어. 되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돼?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증가하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감소로 바뀌죠? 그럼 얘는 극대이면서 동시에 뭐야?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2차 함수는 결론이 이거네.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뭐랑 똑같아 항상? 극대 아니면 극소. 됐죠? 2차 함수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요거 갖다가 문제를 어떻게 나오나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의 개념 1번에 2번을 봐봐. 자, 209페이지 개념 1번에 2번을 해볼게요. 4차 함수 갖다가 보세요. 갑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써져 있냐?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라는 요런 함수가 돼 있는데 요거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렴 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극값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f'x가 0이 될 때부터 찾아볼게. 그럼 얘를 미분을 하자 이 얘기야. 그럼 미분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써지고 2는 사라지겠죠? 되나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자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시면 4x로 묶어. 그럼 4x로 묶으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는 0이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오 그러면 얘네 x값이 얼마가 나와? x가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네. 되니?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제 여기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기합시다. 거기다가 3, 4차 함수 그래프를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뭐냐? 증감표를 그리는 거야. 증감표. 이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증감표. 증감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 해설 봐봐. 그 밑에 해설 풀이 보면 이상한 표 하나 있죠? 그죠? 걔 이름이 증감표예요.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예요. 걔가. 알겠나요? 자, 근데 요거는 사실 봐봐. 모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 증감표를 다 그린다?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한다면. 그래서 그리는 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 이거 이제 학교 시험이나 내신이나 수행평가에서 내거든? 보통? 증감표 갖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 정도는 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뭐 수능에서 이렇게 풀지는 않고.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써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 자, 그래프와 관련해서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라든가 일단 개형을 암기를 해야 되고요. 개형은 모양이에요. 모양. 대략적인 모양. 이걸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몇 표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 표현에 나오는 게 보통 대칭 그 다음에 어떤 교점 뭐 실근의 개수 이런 애들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건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 알겠나요?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쌤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건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f'x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 fx 그래프 그리는 거. f'x를 이용해서 원함수 그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내용은 어디 있었냐면 그게 쭉 뒤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있었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거기 있었죠. 217, 218 그래서 쌤이 3차 함수 그래프랑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도함수 갖다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두 번째는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들 외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3, 4차 함수 그래프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냥 두 번째 방법대로 우리는 풀어 나갈 거야. 실제 문제 풀 때는.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보다는 좀 심화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함수 그래프를 줘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좀 추론하는 문제 이런 식인데 이렇게 세 개인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요거 갖다가 먼저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보세요. 자, 증감표 그리는 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표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쌤이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어디를 같이 보시냐면 거기 밑에 보면 개념 익힌 풀이 있죠? 그죠? 네, 개념 익힌 풀이의 2번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잘 봐. 내가 지금 찾아놓은 게 이거야. fx라는 그래프가 함수식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요거 찾아놨고 f'x라는 것을 내가 어디까지 정리해놨냐면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까지 정리해놓은 거고 얘가 0이 되는 x값까지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세 개가 나오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값을 가질 후보들이죠.
뭐 100% 극값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극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되니? 자, 그런 다음에 표를 그려보면 표 봐봐. 지금 표가 첫 번째 줄에 x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x라고 나와 있고 땡땡땡 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라고 돼 있고 땡땡땡 가 있고 0 돼 있고 땡땡땡 가 있고 1 하고 또 땡땡땡 이렇게 돼 있죠. 확인되시나요? 표랑 같이 보세요, 여러분. 표랑 그림의 표랑 되나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나요? 아, 그럼 여기다가는 뭘 써주면 되냐? 필기라인. x 자리에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얘는 f'x가 0이 되는 지점 써준 거네요. f'x,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이렇게 적어준 거야. 그럼 요 점점점의 의미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요 점점점의 의미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점점점은 0과 1 사이. 요 점점점은요 1보다 클 때. 되나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자,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라고. f'x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써져 있냐면 잘 봐. 여기 0. 맞죠? 0 대입하면. 여기도 0. 여기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봐봐. 마이너스 라고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 라고 돼 있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이씨 오타 난 것 같은데 이거? 내 책만 이상한가? 내 책이 이상하구나. 내 책이 거지 같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맞죠? 되니? 오케이?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 증가감소? 증가감소? 아닌데? 마이너스 플러스가요? 쓰세요. 이게 뭐야? f'x의 부호죠, 부호. f'x의 부호예요. 여기에 써진 게. 이태야? 되니? f'x의 부호라고. 즉,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 얘기야. 그럼 우리 배운 거. 도함수가 음수면 뭐 한다고 그랬어? 감소. 그러니까 밑에 줄 봐봐. 맨 밑에 줄. fx. 요 바로 밑에 뭐가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의 의미가 뭐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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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 밑에는 그대로 올라오면 증가한다. 되니? 그럼 여기는 뭐야?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잘 봐. 도함수의 값이 0이면서 왼쪽은 감소하다가 오른쪽이 증가로 바뀌네. 그러면 요 지점, 즉 마이너스 1일 때의 요 지점, 요 지점에서 뭘 갖는 거야? 극소를 갖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되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일 때도 보면 0일 때 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 뭐야? 극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는 극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죠. 되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표를 직접 그리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봐봐.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인지가 궁금한 거야. 마이너스인지 궁금한 건데 그걸 찾아야지. 어떻게 찾으면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봐. 그럼 돼. 자, 그럼 여기 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뭐 있어? 대표적인 거. 마이너스 2요. 어떻게 0이 작아요? 되니? 마이너스 2요. 맞죠? 그럼 여기 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네? 우리 부호만 따지면 돼. 값은 중요치 않아요. 마이너스 2 하면 음수죠? 여기는 음수네. 얘도 음수네. 음수 3개 곱했네? 음수죠.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대표적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 두면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 오케이, 양수. 음수 2개, 양수 하나니까.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만 결정이 되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얘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되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극소값, 극대값 찾을게요. 자, 근데 극대, 극소는 얘들아,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그럼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냐? 당연히 fx에 대입을 해야죠. 함수값이니까.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자, 따라서 극대극소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 f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때 극소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 빼기 2고 더하기 2네. 1이고 빼기 2고 더하기 2네. 그럼 얼마야? 1이죠. 되니? 1이고 빼기 2고 더하기 2니까 1이죠. 자, f0은요. x자리에 0 대입한 거예요. 2요. 그 다음에 f-1은요. 뭐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1 했군요. 플러스 1이요. 자, 그럼 1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1 대입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요. 똑같네. 자, 그럼 그래프 그리시면 합니다. x축, y축 그려놓고 자, 극값부터 찍을까? 극값.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1이요. 그 다음에 여기 1점으로 잡자. 자, 여기 1이요. 1 대입했을 때 얼마래요? 똑같이 1이요. 0 대입하면요. 2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뭐가 돼요? 음수, 감소. 감소. 됐니?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 극값 갖고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증가하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다시 뭐예요? 감소. 다시 감소.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뭐가 돼요? 증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fx 그래프다. 끝. 이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알겠나? 이게 첫 번째 방법. 지루하죠? 그지? 안 한다고. 알겠어? 알고는 있어. 됐니? 알고는 있어야 돼.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그리는 게 원래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나? 그럼 교과서에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과 친구들, 이과 가실 분들,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하면은 니네 초월함수를 못 그려요. 알겠어? 문과 친구들이야 수투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확통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적분에서도 이거 똑같이 나와. 걔는 줄이 늘어. 한 줄이 더 늘어. 이계도함수까지. 그리고 이과에서는 이걸 그려야 돼.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그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과 애들아. 야, 이과들아. 니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x분의 sin x 그래프 그려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야 된다니까 이걸. 알겠니? 문과 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나랑 관계없는 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과 친구들은 아셔야 된다고. 문과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알겠나?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래프 그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거든? 됐니?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풀까? 아니라니까. 넘겨봐. 자, 210페이지 봐봐. 210페이지 보기 전에 미안해. 217페이지부터 할게요. 217페이지. 자,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찾는 건 또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너무 길단 말이야.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외우자고.
왜?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외워서 푸는 게. 알겠어? 여기 봐. 자, 교재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에 보면 표가 두 개가 있죠? 표가 이제 있는데 두 줄이 있죠? 그래프가. 그죠? 그럼 밑에 줄 보시면 돼요. 밑에 줄. 자, fx입니다. 내가 fx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차항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자, 최고차항 양수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그림 이거. 두 번째 그림 요거. 세 번째 그림 이거.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만 알면 최고차항 양수일 때입니다. 이게. 되니? 그럼 얘는 확인을 좀 해보자. 자, 그래프 특징을 확인을 좀 해볼게. 여기 봐. 여기 뭐야? 이거 뭐야? 극대. 얘 뭐야? 극소. 극대 극소 둘 다 생기네? 되나요? 극대 극소 둘 다 생기죠?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f'x가요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죠. 2차 함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지점이 생기는데 그 두 개의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극값을 가질 때는 f'x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극값을 가질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간에 0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누가? 2차 방정식이요.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f'x가 0이다 라는 거 갖다가 하면 되니?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요 여기가 0이 되긴 하거든. 그래서 얘는 뭘 갖냐? 중근을 가져요. 누가요? f'x가요. 2차 방정식이요. 근데 잘 봐. 여기서도 증가하고요. 여기서도 증가하거든? 그럼 여기서 증가해서 증가라고 하니까 이 지점에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극값을 갖지 않아요. 얘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봐봐. 이거는 없어요. 허근이야. 없다고.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없어요. 실근이. 허근이 두 개가 생기지. 허근이 두 개가 생기니까 당연히 얘도 뭘 가져? 극값을 갖지 않겠죠. 되나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그럼 잘 봐. 다시 앞으로 와봐.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에 개념 익힘 2번에 1번 보세요.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c래. 근데 얘가요. 문제에서 x는 1에서 첫 번째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x는 뭐라고 되어 있어? 2에서 뭔지 모르지만 극대값을 갖는. 얘는 몰라. 정확한 값이 안 나와 있지. 이렇게야. 됐냐? 그럼 여기 봐.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최고차항이 지금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 음수거든? 양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뒤집으면 되거든? 최고차항 음수일 때 요것만 기억해. 여기 봐. 헤이 정민아. 정민씨. 괜찮아? 응. 팔긴 거 풀군 마. 똑바로 앉고. 자 보세요. 얘를 뒤집어. 얘를 뒤집으면 이게 음수야. 이게 최고차항 음수일 때라고. 알겠니? 저게 최고차항 음수일 때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여기 봐. 얘 최고차항 음수거든?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 그냥. 이거야.
알겠어? 아, 최고차랑 음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야지. 여기가 뭐야? 얼마래? 1일 때 극소잖아. 아, 여기 1이네. 1. 오케이. 얘가 뭐야? 극소. 그 다음에 여기 봐. 이거 뭐야? 이게. 2죠? 2. 얘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극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봐봐. 아까 우리 1번 풀 때, 처음에 1번 풀 때 그래프 그릴 때 뭐 했어? 증간표 그리고, 표 다 그리고, 막 해가지고, 얘도 밑에서 보면, 2번도 보면 지금 막 증간표 그리고 하고 있잖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최고차항 양수일 때, 최고차항 음수일 때, 3차 함수 그래프 끽 해봤자 몇 개? 3개밖에 안 나온다고, 3개. 대형이 3개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라니까. 근데 문제에서 극대극소가 둘 다 생긴다고 그랬지? 극대극소가 둘 다 생겨?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네? 뒤집어. 끝. 알겠어? 오케이? 이걸 언제 증간표를 또 다 그리고 있어요. 문제 풀 때마다.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해가지고 표 언제 그리고 하고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문제는. 물론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고 증간표 자체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 풀 때마다 그걸 쓰지 않는다고. 알겠니? 문제 풀 때마다 그걸 쓰지 않아. 야, 우리가 쌤이 뭐 누누이 맨날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입시 수학이잖아요. 여러분 입시 수학의 최고의 덕목은 뭔가요? 입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니네 지금 수학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배우고 있냐고. 지금 니네가. 아니죠? 여러분 수학 지금 왜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왜 이 방학, 황금 같은 방학 시기에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이야?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입시 수학을 와서 공부하는 이유 딱 하나라니까? 여러분의 입신양명. 니네 입신양명이란 뜻은 아니? 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공부가 그런 거 아니야? 공부를 하는 논리를 쌤도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를 하는 논리 자체를 심플하게 가져가 얘들아. 공부 왜 해? 하면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있어요? 내가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대학교 갈 때까지.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학교 갈 때까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세상에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외적인 거는 그냥 시간 낭비야. 내 생각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오케이? 근데 잘 봐. 여러분 지금 학생이죠. 여러분 지금 수험생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학 가려고 여기 모였죠. 그죠? 여러분 지금 시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크면 해야 되는 일밖에 못해요. 그거 항상 명심하세요. 니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 놀고 싶다. 유튜브 보고 싶다. 졸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내 나이 됐을 때 니네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밖에 못해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만 한다고. 알겠어? 지금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근데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놀러 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요. 회사 일하다가도 내가 회사 일하면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별론데? 하면은 한 때려치고 한 반년 놀 수도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가지면 안 되는 습관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건데 내가 공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이랑 협상을 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공부해서 나 이만큼 할 거니까 나 집에 가면은 건들지 마. 열심히 하다 왔어. 얘들아 인생에서의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그렇게 흥정이 아니야. 흥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왜? 니네가 지금 왜 하는데? 대단히 심플한 논리라니까? 니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세요. 알겠니? 그 이유를 이상한 말들로 포장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니 하고 싶은 거는 많아. 나중에 되고 싶은 거는 많아. 꿈도 원대. 난 서울대 의대를 갈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안 해? 하면 되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쌤이 1학기 때부터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계속 알겠지만 공부는 한다와 안 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공부를 안 한다고 실패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가 적성에 안 맞고 공부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친구들은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와가지고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야? 하든가 말든가. 알겠어? 되게 심플한 논리야. 지웅아. 항상 공부할 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도.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도. 오케이? 지금 졸리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싶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이제 2주 됐는데 2주 되고 이제 3주차 됐는데 여름방학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준비하고 정시 준비해서 대학 잘 가야지 혹은 뭐 2학기 때 내신 잘 받아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2주 전의 결심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봐.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얘 보세요. 이거 풀고 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그냥. 문제에서 준 거 그대로 그리면 돼. x는 1에서 극소를 갖고 x는 2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 그림이구나.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외우라고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값, B값, C값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대값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해봐야지. 잘 봐. 얘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요. F'X는요.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요. 되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때의 값. 얘가 0이 될 때의 x값들. 그게 뭐였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극소값, 극대값 가질 때죠. 그러니까 f'x가 0이 될 때의 x값을 찾으면 이 x가 뭐야? 1이랑 마이너스 2인 거야. 이 두 개. 그럼 1이랑 2니까 1, 2 갖다가 뭘 써줄까? 봤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네. 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의 합부터 갈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하면 얘거 마이너스 6분의 얘 얼마? 2a. 얘가 두 개 더한 거 3이네. 이렇게 나오네. 오,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면 얘가 3이고 그럼 이거 넘기면 되니까 A값 바로 나오네요. 얼마? 9죠.
되나요? A값 9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곱 갈게요. 곱은 최고차 관계에서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갖다 놓고 요거 그대로 상수항 갖다 놓으면 B가 될 텐데 요 값이 얼마야? 두 개 곱하면 2죠. 그럼 얘가 2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12요. 여기까지 찾은 거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완성이 됐나 보자.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9x 여기 세제곱이죠? 미안. 세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자, 그럼 이제 C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C값만 찾으면 되는데 C값 중에 안 쓴 게 뭐가 있냐? 이거 있죠. 이거 안 썼죠. 이거. x가 1일 때 마이너스 4에서 극소값이 있으니까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1이면 f1이라는 것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9, 마이너스 12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요. 이게 극소값입니다. 되나?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요거 정리하시면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되겠네. C값이 나오지. 1이라고. 그래서 함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극대 찾으라고 그랬죠? 근데 극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구해놨거든? x가 2일 때 극대래. 그럼 x가 2일 때 극대니까 여기다 2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이네. 2 대입하면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계산 이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0이고 요거 계산하면 답 얼마니? 37이고 얘가 4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인가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정리. 원래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간표를 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간표를 맨날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풀 때마다 매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좀 외워주시고 이걸 적용해서 문제 좀 풀어보자 이 얘기야. 알겠나?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